여러분은 일본 여행 가시면 첫 끼로 보통 뭘 드세요? 저는 회전초밥집을 가는 편입니다. 이유와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간 곳은 히로시마에 있는 논타 스시라는 체인점 회전초밥집입니다. 이곳은 후지마 그룹 산하에 있는 회전초밥인데요. 이 그룹은 서일본 쪽에서 해산물 중심으로 영업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논타 스시도 체인점이지만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서쪽에만 몇 개가 있을 뿐입니다. 카운터석으로 1인 안내를 받았고요. 일단 제가 첫 끼로 회전초밥집을 오는 이유는 이렇게 원하는 초밥을 하나하나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이게 첫날에는 아침을 먹냐 안 먹냐 유무에 따라 배가 고픈 정도도 다르고요. 도착 시간도 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혼자 방문을 했을 때는 회전초밥집만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곳은 예약도 안 해도 되고 혼자 가서도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문한 회전초밥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제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가서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찍으면 메뉴마다 가격이랑 리뷰 같은 거를 따로 메모를 하는 편인데 여기는 주문하자마자 너무 빨리 와다다다 나와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지막에 토탈 얼마가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날 낮이었지만 어쨌든 맥주는 주문을 해야죠. 네, 더운 여름이기도 했고 아무튼 맛있게 먹기 위해 맥주도 주문을 같이 해서 먹었고요. 일단 이 집은 회전초밥집 중에서 완전 저렴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가격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된 거죠 뭐. 네, 아무튼 나오는 메뉴를 빠르게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등푸른 생선 위에 저렇게 생강 올라가는 메뉴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초밥이 이 초밥집의 실력을 잘 알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린내도 잘 잡아야 되고 이런 밸런스도 잘 맞춰야 되는 초밥이다 보니까 자주 시켜 먹습니다. 이 집도 잘 잡았더라고요. 네,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 논타스시는 직영 어시장이 따로 있는 체인점입니다. 아까 말했던 후지마 그룹 있죠? 후지마 그룹에서 자체 유통망, 직영 어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일 신선한 생선이 들어온다고 해요. 보통 체인 초밥집은 대형 유통사에서 받아서 전국으로 뿌리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죠. 이 야시장이 야마구치현 동부 야나이시에 있는 야나이 시장인데요. 이곳에서 유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매장들이 이 근처에 다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생선이 좀 더 신선한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좀 더 탱탱하다고 써야 되나? 네, 아무튼 말하다 보니까 제가 주문한 모듬도 나왔어요. 이날 제가 좀 배가 고팠나봐요. 아까 말한 회전초밥집의 장점이죠. 배가 좀 덜 부르다 싶으면 계속해서 추가로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일 첫 끼로 회전초밥을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왜 그러냐면 혼자 가서 또 먹기 좋은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혼자 가도 양껏 먹고 계속 먹고 배부를 때까지 먹다가 딱 먹은 만큼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이용하는 저로서는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곳 스시는 생각보다 다 기대 이상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 뭐랄까 네타라고 하죠. 회와 밑에 샤리 밥 요 둘의 조화가 서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이 후지마 그룹이 1951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이제 70년이 넘어가니까 그 그룹만의 노하우가 또 쌓여 있겠죠. 그렇게 오래됐다 보니까 많은 연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초밥 맛을 밸런스 있게 사람들에게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균등하게. 왜냐면 또 체인점이다 보니까 각 체인점의 맛이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또 직원들을 훈련할 거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전초밥집, 특히 체인점들은 저점이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이곳 말고도 유명한 회전초밥집 체인점들이 많잖아요. 뭐 스시로, 아니면 하마스시, 뭐 쿠라스시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일단 모든 회전초밥 브랜드를 다 가봤거든요. 근데 어딜 가더라도 일단 평타는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타를 친다라는 게 이제 가격 대비 그 맛이 그 가격 아래로 막 크게 떨어지는 느낌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여행, 첫 끼를 실패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꽤 큰 것 같아요. 물론 고점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 전부터 열심히 찾고 계획을 해서 갔던 식당이 막상 너무 별로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힘이 너무 빠지니까 이렇게 어쨌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맛일지라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메뉴를 양껏 배부를 때까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낮은 회전초밥집을 가장 첫 식당으로 고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슬 식사가 중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을 텐데요. 이때는 제가 요 계란초밥은 꼭 시키고요. 하이볼도 추가로 한 잔 주문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맛있었던 것 중에 연어는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 연어는 주문을 하고, 특히 요 장어는 무조건 주문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곳 닫지 않으면 또 좀 장점이 앞에서 이렇게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곳은 주문이 들어오면 샤리를 직원이 직접 쥐어서 초밥을 만들어 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닌 것도 많아요. 이제 밥을 좀 미리 져서 어디 상자 같은 데다가 냉장 보관을 해둔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냥 꺼내서 생선만 올려서 나오는 곳도 많거든요. 물론 속도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주문을 했을 때 직접 쥐어주는 초밥이 더 맛있긴 하죠. 자, 이제 추가로 주문한 초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일본식 계란초밥 진짜 맛있죠. 두툼한 계란에 살짝 달달한 맛을 넣어서 만드는 특징이 있는 계란초밥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장어초밥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한국 회전초밥집을 가면 그런 경우를 꽤 겪어봤어요. 장어를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어디 도매로 떼어와가지고 이미 그렇게 썰려서 양념이 되어 있는 얇은 장어를 가지고 만드는 초밥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장어초밥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아쉽죠. 근데 일본의 이 장어초밥은 회전초밥집이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직접 장어를 잡아서 한번 찐 다음에 양념을 바르고 또 한번 굽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어의 질 자체가 다른 건 당연하고요. 무엇보다 양념도 직접 만들어서 바르기 때문에 양념 맛도 맛있을 뿐더러 양념도 듬뿍 발라서 만들기 때문에 그 맛도 훨씬 더 진하고 맛있어요. 제가 회전초밥에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먹자마자 와, 이건 감동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초밥 중에 하나가 바로 장어초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거의 마지막 계란초밥이죠. 이 계란초밥의 장점은 크기도 크고 폭신폭신하기 때문에 입안에 가득 넣었을 때 이건 행복감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일본의 계란초밥은 살짝 달달한 맛 베이스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마지막 마무리로 디저트를 먹는 듯한 느낌도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먹고, 그리고 장어초밥을 마지막쯤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맛이 강하니까 강한 진한 인상을 남겨주는 초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운을 좀 더 길게 남겨줄 수 있어서 가게에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맛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 흰살 생선이나 다른 생선들 중간에 먹으면 뒤에 먹는 스시 맛이 확 죽어버리죠. 그래서 저도 장어초밥을 정말 좋아하지만 마지막까지 참다가 맛바지에 먹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계란초밥까지 먹으면 오늘 식사는 거의 끝이 난 겁니다. 제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죠? 네, 제가 봐도 그런데 아무튼 이날 총 먹은 금액은 5,780엔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초밥이 눈에 좀 밟혔어요. 군함 위에 이제 참치 갈비살을 긁어가지고 올려주는 초밥인데 정말 폭탄처럼 많이 올려주는 초밥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젓가락으로 나눠서 잡기도 힘들 만큼 거의 밑에 밥보다 2배 이상의 참치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정말 푸짐해지는 느낌? 그래서 한 입 먹어봤을 때 역시나 계란초밥을 먹고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폭력적인 맛은 이거는 엄청 나더라고요. 이 갈비 쪽에 붙은 참치살이 메인 부위는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잘 긁어가지고 위에 듬뿍 올려주면 이건 그래도 그 나름의 참치 맛이 굉장히 입안에 많이 나요. 아무래도 입안을 꽉 채울 정도로 참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그 맛이 맴돕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이 초밥을 진짜 마지막으로 먹고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첫 끼로 항상 회전초밥집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쭉 드려봤는데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 여행을 갔을 때는 항상 첫 끼는 거의 회전초밥 집을 올릴 것 같은데 그때그때 좀 비교하는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